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019년 3회차에 보니까 변압기 단락 시험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요 내용 간단하긴 한데 이거에 좀 같이 하는 시험이 무부하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락 시험이랑 무부하 시험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게 지금 관련도가 안 나오니까 요 단락 시험 나왔으면 다음에 무부하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뭐 간단히 개념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락 시험이랑 무부하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변압기 등가 회로라고 있어요. 변압기 내부에 어떤 회로로 돼 있냐. 그래서 우리가 1차 측에 변압기 1차 측에 이제 뭐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은 Z1, 2차 측을 Z2, 그리고 이렇게 병렬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라는 게 어떤 1, 2차 간의 이제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력의 B로 이제 변압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자기장이 발생되는 원천이 되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이쪽이 자화 작용을 하는 쪽인데,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리액턴스 전류 성분이 흘러서 IM 해서 자화 전류라는 게 흐르고, 이쪽에는 우리가 이런 자화 현상에 할 때, 뭐 필기에서 보셨죠? 히스테리시스 손이랑 와류손이라는 열을 발생시키는 손실이 발생해요. 이 말은 열이란 게 우리가 I 제곱 R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이거를 철손이라고 하는데, 요 철손을 그래서 우리는 저항 성분으로 보고 이쪽에 흐르는 걸 철손 전류 그리고 II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걸 아신 상태에서 이제 단락 시험이랑 무부하 시험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단락 시험이라는 게 문제도 나왔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을 1차에다 걸어줘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와트계도 달고 여기 이제 전압을 재는 거예요. 이때 이쪽에 흘려주는 전류는 여기 일단 이쪽이 단락시켜주고 2차 측은 그러면 여기 이제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실제 단락 전류가 흐르면은 변압기가 소선되죠. 그래서 이쪽에는 실제로는 1차 전격 전류만큼 흐르게끔 이쪽에 전압을 쭉 올려줘요. 그래서 1차 전격 전류 흐를 때까지 전압을 올려주면 이쪽으로 단락이 돼 있으니까 이 병렬 회로는 안 흐르고 이렇게만 전류가 흐르겠죠. I1N이라는 게. 그럼 그때 전류 전압 전력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뭐 전류계는 당연히 1차 전격 전류를 측정하는 거고 전압은 여기서 V는 I1N에 이쪽에서 전압 강화만큼 가겠죠. Z1 플러스 1차 측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 2차 측은 1차 측으로 환산된 임피던스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하나의 뭐 등가 임피던스로 보면 이런 전압이 측정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을 여기 나온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의미는 뭘까요? 실제로 여기 부하랑 상관없이 변압기에서 요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압이죠. 전압 강화. 그게 임피던스 전압이에요. 이게 크다는 의미는 변압기 내부에 전압 강화가 크고 그거에 의해서 손실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손실이 요 와트메타에 측정되는 와트메타는 저항분에 대한 어떤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I1N의 제곱 곱하기 요 ZEQ라는 게 뭐 REQ 플러스 J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하면 REQ라는 저항 성분에 의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기출문제 보면 임피던스 와트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거보단 동손이란 말을 많이 써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실제로
변압기의 손실 중에 하나죠. 부하가 걸렸을 때 걸리는 손실이라고 해서 이제 부하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단락 시험은 이제 요 임피던스 전압을 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요 임피던스 동선하고. 그래서 그거를 변압기가 제작되고 나서 변압기를 제작하기 전에 뭐 설계된 요런 임피던스 전압이나 동선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제작하고 나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 임피던스 전압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치의 뭐 10% 이내로 가야 되고,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변압기 손실이 크게 제작이 되었다는 거죠. 설계보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한 시험이 단락 시험입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 저희 무브화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무브화 시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단락 시험이랑 다른 게, 아까 단락 시험 1차에 걸었죠. 근데 무브화 시험은 2차 쪽에 걸어줘요. 이렇게 전압을. 근데 요 전압을 거는데 1차 측은 이렇게 개방을 시켜줘요. 그 의미는 여기서 한번 봐봐요. 지금 이쪽에 전압을 걸어줘요. 근데 이쪽은 개방시켜요. 그럼 전류가 어디로 흐르겠어요? 요렇게 흐르겠죠? 요렇게.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흐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여자 회로의 특성을 보기 위한 시험이 무브화 시험이에요. 그래서 무브화 상태에서도 요 여자 회로에 의해서 변압기는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소는 어떤 부하 상태에 따라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손실이고, 무브화선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변압기가 온이 돼 있으면은 발생하는 무브화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 무브화 손실에 대한 팩터를 보기 위한 게 이제 이 무브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흘렀을 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때 단락 시험이랑 다른 게 뭐냐면, 요쪽에 우리는 단락 시험은 여기 전격 전류가 흐르게 했잖아요. 근데 요쪽에 2차 기준이니까 2차 전격 전압이 걸리게 해주는 거예요. 2차 전격 전압이 걸리게 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쪽에 2차 전격 전압을 흘리면 어떤 이쪽으로 여자 전류 I0라는 게 흐르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암페어메타를 걸고 V를 걸고 W를 걸었죠.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걸 거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전압이라는 거는 요 2차 전격 전압이에요. 그래서 요 전압계는 V2N이라는 2차 전격 전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여자 전류가 흐르겠죠. I0라는 게. 그래서 요 암페어메터는 요 여자 전류를 재는 거예요. 여자 전류. 여자 전류. 근데 요 여자 전류라는 게 지금 보면 여기 저항 성분으로 가는 걸 아까 제가 철손이라고 했죠. 이쪽으로 가는 건 철손 전류. 그리고 요 리액턴스는 우리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성분. 그래서 이쪽은 자화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요건 벡터죠. 벡터로 어떤 철손 전류랑 자화 전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와트메타에는 어떤 게 걸릴까요? 이 와트메타는 지금 요 I0 성분 중에 요 저항 쪽에 보면 II라는 성분에 대한 것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W라는 게 철선에 흐르는 저항 측의 철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요 RI라는 거, 뭐 결론적으로 이건 이거죠. 이렇게 쓸 수도 I 곱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 V2N. 그래서 요 손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철손이에요. 철손. 이게 히스테리시스 손 플러스 와류손 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무브화 시험을 왜 하느냐. 변압기를 제작할 때 요 여자 특성도 다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여자 전류에 대한 거, 그 다음 요 철선에 대한 게 실제로 제작이 됐는데 설계치 안에 들어오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보통 여자 전류는 뭐 한 30%의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요 철선의 경우는 약 15%, 요 오차 범위 내에 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치 대비. 그래서 요걸 보기 위해서 무브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죠. 이거를 무브화 시험으로요. 그래서 뭐 처음에 2차 측에 관로해서 뭐 이 전압을 인가하고 하면 뭘 적어야 돼요? 2차 전격 전압이라고 써야 되죠. 2차 전격 전압. 그러면 전류계에 뭐 전류계에 요런 괄호 전류가 흐르게 된다 하면 요게 여자 전류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여자 전류. 그래서 이때 뭐 교류 전력계의 지시값을 철손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잖아요. 2차 전격 전압, 전류 전압계, 전류계 여자 전류, 와트메타 철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단락시험, 무브화 시험은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도 나중에 많이 쓰일 거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